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은 별다를 것 없는 오후였다.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온 나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고 무심코 들어간 SNS 피드 속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가 스크롤을 멈추게 했다. 뚜렷하게 다듬어진 이목구비도 자연스럽게 걸쳐진 셔츠도 새삼스러울 것 없는 사진인데 그 미소만큼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쉽게 잊히지 않는 얼굴이었다. 민준이었다. 7년 전 그와 나란히 걷던 그 여름이 한순간에 화면 너머로 되살아났다. 잘 살고 있는 거구나. 그의 이름을 따라가 프로필을 누르며 가슴이 조용히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몇 장의 사진 속에는 출근길에 찍은 셀카와 커피잔, 때때로 노을 사진이 있었다. 아이 사진도 결혼 반지도 어떤 가족의 흔적도 없었다. 설마 아직 혼자인 건 아니겠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는 내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떨릴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여보, 나 냉장고에 있던 요구르트 하나 먹어도 돼. 남편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나는 황급히 핸드폰을 뒤집었다. 응, 괜찮아. 냉장고 청소도 해야겠네. 이번 주에. 그거 이번 주만 몇 번째야? 다음 주도 할 거지. 다음 주는 안 해. 이번 주에 꼭 할 거니까. 대화는 일상적이었고 나는 늘 그랬듯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하지만 스크롤 멈춘 두 순간부터 민준의 미소는 계속 머릿속에 남아 나를 따라다녔다. 그의 근황이 궁금해졌고 언제 이 계정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서로의 팔로우 리스트에 남아 있었는지조차 희미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그냥 어딘가 남겨둔 채 방치했던 상자 하나를 우연히 다시 연 기분이었다. 먼지가 쌓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엔 아직 색이 선명한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밤이 되자 남편과 아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나는 혼자 방에 들어가 조용히 앉았다. 민준의 이름을 다시 한번 검색했고 손끝이 멈추는 순간 그가 올린 오래전의 글 하나가 눈에 띄었다. 가끔 어떤 기억은 시간을 거스른다. 그때 그날처럼 선명하게 여전히 눈앞에 머무는 기억. 그 한 줄에 이상하게 가슴이 조여왔다. 마치 누군가 내 속마음을 들킨 것처럼 너무 정확히 내 현재를 말해주는 문장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가만히 내려놓고 창문을 바라봤다. 창밖은 고요했고 지금 이 감정이 단지 추억의 반짝임인지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의 시작인지는 나조차도 확신할 수 없었다. 대화창을 열기까지 정확히 이틀이 걸렸다. 스크린 속 그의 얼굴은 여전히 그날의 미소를 짓고 있었고 나는 매번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그 짧은 한마디를 쓰고 지웠다. 잘 지냈어? 라는 6글자. 너무 뻔하고 가볍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그 이상의 말은 감히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 거실 소파에 앉아 조명을 낮춘 채로 나는 다시 민준의 프로필을 눌렀다. 온라인이라는 초록 불빛이 켜진 것을 보고 숨이 잠깐 멎는 기분이 들었다. 진짜로 보내도 될까? 이런 메시지가 우리 사이에서 다시 가능할까? 손가락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다가 결국 나는 짧게 타자를 쳤다. 잘 지냈어. 보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무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읽고도 무시할 수도 있다. 아니, 그게 오히려 나을지도 모른다. 너무 오래전이니까 우리가 공유했던 감정은 이미 유통기한을 넘겼을 테니까. 하지만 몇 분 뒤 화면 위에 나타났다. 답장을 쓰고 있다는 표시. 나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았다. 그리고 이어진 짧은 문장. 지연이구나.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네. 이모티콘 하나가 내 심장을 묘하게 간지렸다. 반가움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여전히 예전 그대로라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이었을까? 나는 차분하게 대답을 이어가려 했지만 손끝은 그보다 먼저 타자를 쳤다. 너무 오래됐지. 사실 너 프로필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 하나도 안 변했더라. 그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진짜 나는 거울 볼 때마다 늙었다고 느끼는데 근데 내 말 들으니까 괜히 기분 좋다. 지연이는 여전하지. 여전하다는 말이 반가울 땐 사실 많이 변한 거겠지? 나도 그래. 겉으론 비슷해도 속은 많이 다르지.
민주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나도 더는 무리하지 말아야겠다 싶어 핸드폰을 내려놨는데 다시 표시가 떴다. 내가 그 말을 하니까 그 시절의 지연이가 잠깐 떠올랐다.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내 옆에 앉아있던 모습. 이상하게 편했어. 그게 지금도 그렇고 그의 말은 어떤 맥락도 없었지만 나를 조용히 흔들었다. 그저 몇 줄 주고받았을 뿐인데 새벽의 고요 속에서 대화창은 계속 전멸했고 나는 그 불빛 하나에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민주는 물었다. 혹시 이 시간에도 안 자고 있는 거 예전처럼 잠이 안 와서야. 나는 짧게 웃었다. 그땐 이유 없이 못 잤고 지금은 이유가 많아서 못 자. 그 이유 중에 혹시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그 한 줄이 새벽을 무너뜨렸다.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감정은 너무 앞서 있었고 생각은 너무 늦게 따라왔다. 다시 잠든 아이 옆에 조심스레 누워 천장을 보며 핸드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민준의 말이 눈 감은 내 귓가에서 계속 울렸다. 지금도 그렇고 예전처럼 편하다고. 그게 지금도. 햇살이 닿지 않는 뒷골목의 조용한 카페. 나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며 안쪽 구석에 앉은 그를 찾았다. 어두운 조도의 붉은 벽지, 음악도 없고 손님도 드문 공간.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 수 있는 곳이었다. 민주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흰 셔츠에 검은 니트,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시선은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내가 들어서는 순간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어색하게 떨리면서도 어디선가 익숙하게도 느껴졌다. 나 역시 마스크를 벗으며 가볍게 웃었다. 많이 기다렸어. 아니, 나도 방금 왔어. 뻔한 말. 그렇지만 이 말들을 빼면 도무지 입을 뗄 자신이 없었다. 나는 그 맞은편에 앉으며 메뉴판을 펼쳤지만 시선은 활자 위에 머물지 않았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상하다. 우리 둘이서 이렇게 마주 앉은 게 몇 년 만이지. 정확히는 6해. 그렇게 오래됐나 아니 그렇게 안 된 것 같기도 해. 우리는 그 6해 동안 각자의 인생을 살았다. 그는 새로운 삶을, 나는 안정된 결혼 생활이라는 이름의 무표정한 매일을.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감각은 분명 6해 전 어딘가에서 멈춘 듯 했다. 기억나? 마지막으로 봤던 날. 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민주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글쎄 나는 내가 내게 돌아서던 뒷모습만 기억나. 무슨 말 했는지는 흐릿하고 나는 그날 너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 무슨 말이었는데. 그만하자. 우리 이렇게 애매하게 엉켜 있으면 안 돼. 그랬어. 민주는 조용히 숨을 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게 이유였어. 엉켜 있어서. 그땐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내가 겁이 났던 것 같아. 더 깊어지면 더 다치게 될까 봐. 나는 아직도 내가 그 말을 하고도 눈을 안 마주치던 게 생생해. 그게 나를 더 아프게 했거든.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때는 서로의 말을 듣지 못했고 지금은 서로의 감정을 다시 꺼내 놓을 시간이 흘러 있었다. 그래도 웃기지 않아. 이렇게 다시 마주 앉아 있다는 게. 내가 말하자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웃기기도 하고 또 조금 반갑기도 해. 조금이야? 많이. 근데 그건 좀 위험한 말 같아서. 그는 웃었고 나도 따라 웃었다. 그 웃음은 예전과는 분명히 달랐다. 아련하면서도 덤덤했고 무겁지 않은 듯 가볍지도 않았다. 말은 쉽게 오가지 않았지만 커피잔 사이로 흐르는 공기엔 익숙한 냄새가 스며 있었다. 문득 민준이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혹시 그때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 다른 결말이 가능했을까? 나는 머뭇거리며 웃었다. 그때 우리는 너무 어렸고 너무 솔직해서 서로를 다치게 했잖아. 지금은 솔직하면 안 되는 나이야? 아니. 지금은 솔직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 그는 내 말을 듣고 더 묻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게 오히려 더 깊은 동의처럼 느껴졌다. 밖은 아직 해가 지지 않았지만 카페 안은 충분히 어두웠다. 우리는 더 머물지도 쉽게 일어나지도 않았다. 단지 예전의 기억을 재조립하듯 한 조각씩 꺼내보고 있었을 뿐이다.
그때의 풍경은 분명 많이 달라졌는데도 이상하게도 민준의 눈빛과 웃음은 어쩌면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이 마음이 두 번째 만남은 지난번보다 훨씬 자연스러웠다. 처음부터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커피를 고르며 농담까지 주고받을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느낀 것은 안도보다는 불편한 익숙함이었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했던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기시감이었다. 민주는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배려했지만 그의 시선은 커피 잔을 넘지 못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이 남자에게 시선을 오래 두면 우리가 다시 돌아온 이유를 잊어버릴 것만 같았다. 우리는 자꾸 과거를 떠올리면서도 지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너 아이는 몇 살이야? 민준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5. 이제 유치원 다니고 있어. 나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가가 저릿하게 당기는 걸 느꼈다. 너는 2살. 딸이야. 아내랑 똑같이 생겼지. 그럼 행복하겠다. 응. 그래야 하는데 말이지. 그는 피식 웃었고 나는 그 웃음의 결을 분명히 익었다. 웃음 뒤에 숨겨진 망설임과 묵직한 무언가를. 그 말은 행복하다는 거야 아니면? 글쎄, 어느 날은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고 어떤 날은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기도 해. 민주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고 나는 그 순간 그가 했던 말보다도 그 말을 할 때의 어깨의 기울임이 더 인상 깊게 느껴졌다. 그건 익숙한 모습이었다. 예전에 나에게도 그랬다. 무심한 듯 말끝을 흐리며 꼭 진심은 숨기는 듯한 말투로 감정을 숨겼다. 그걸 다시 이렇게 마주하니 묘하게 따뜻하고 더 묘하게 아팠다. 넌 행복해? 그의 질문에 나는 한참을 멈췄다. 잔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고 몇 번이고 입을 때려다 닫았다.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이가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안 했네. 너도 그래야 한다고 했잖아. 짧은 정적이 흘렀다. 이번엔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공기 속에 걸려 흩어지지 않고 쌓였다. 민주는 무언가 말하려다 말았고 나도 그를 붙잡고 싶다가도 다시 고개를 돌렸다. 가끔은 내 생각이 났어.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도. 그럼 왜 연락 안 했어? 연락한다고 뭐가 달라졌을까? 이미 서로의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렇지. 이미 우리는 각자의 길을 선택했지. 그 길이 맞는 길이었을까? 모르겠어. 나한테 묻지 마. 나도 내가 선택한 게 맞는지 확신 못하니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대화는 무겁지 않게 흘러갔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부드럽지 않았다. 말끝마다 쌓인 시간과 감정들이 서로에게 닿으려다 미끄러졌고 그게 너무 명확해서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다시 돌아간다면 그가 말끝을 흐렸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돌아가도 결국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우린 서로를 좋아했지만 좋아하기만 했지 책임질 용기는 없었으니까. 그렇지. 널 보내던 날 나 한 발짝도 못 움직였던 거 기억나. 나도 버스 타고 돌아오는 내내 울었어. 근데 그걸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지금도 그렇고. 민주는 조용히 웃었고 그 웃음은 지난날의 우리가 아닌 지금의 우리를 더 불편하게 했다. 나는 커피가 식어가는 걸 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건넸다. 이제 우리 다시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그래. 오늘까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았다. 오늘까지만이라는 말이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식당을 나서려던 그 순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였다. 민준이 운전하는 차에 올라타는 동안 우산 하나에 나란히 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깨를 적시며 서로의 옆에 서 있었고 나는 그 짧은 거리마저 숨이 막힐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비가 많이 오네. 금방 그칠 것 같진 않아. 민준이 운전석에 앉아 앞유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조금만 있다가 가도 되지. 응, 그렇게 해. 엔진은 꺼졌지만 창밖으로 부딪히는 빗소리는 마치 어떤 리듬처럼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민주는 한 손으로 핸들을 천천히 문지르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고 나는 무릎 위에 올려둔 핸드백을 괜히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다. 이유 없는 행동들, 말없이 흐르는 시간이 괜히 불안하게 느껴졌다. 오늘 즐거웠어. 민준이 내 쪽을 바라보지도 않고 말했다. 나도 생각보다 많이 웃었네. 예전에도 너랑 있으면 이상하게 그런 순간이 있었어. 그냥 별 얘기 안 해도 편해지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지만 말로 꺼내는 순간 지금의 모든 감정이 실체를 갖게 될 것 같아서였다. 혹시 그가 말끝을 흐리더니 갑자기 손을 뻗었다.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 좁은 콘솔 박스 위로 그의 손등이 내 손등에 스쳤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 손을 거두지 않았고 나는 잠시 숨을 멈춘 채 그대로 멈춰 있었다. 미안. 그가 낮게 말했다. 괜찮아. 뭐가? 이 순간이. 나는 그제야 시선을 돌려 민준을 바라봤다. 그와 시선이 마주친 건 처음이었다. 식당에서도, 거리에서도, 커피숍에서도 우리는 늘 서로의 눈을 피했다. 그런데 지금 차 안의 조명이 비추는 이 작은 공간 안에서 민준의 눈동자는 너무나 선명하게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싸기 시작했다. 나는 거부하지도 그를 밀쳐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손의 온기가 따뜻하게 느껴져 왠지 모르게 안도하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온몸이 민감하게 긴장했고 숨소리마저 조심스럽게 들렸다. 계속 생각났어. 언제부턴진 몰라. 그냥 너랑 연락하기 전에도 그랬고 첫 대화부터 이미 마음은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럼 우린 왜 다시 마주친 걸까?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 내 마음이 끝났는지. 나는 입술을 물었다. 말없이 내 손을 감싸 쥔 민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그 소리에 맞춰 우리 사이의 감정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다. 나 입을 때려다 다시 닫았다. 그 순간 민준이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리고 말없이 몸을 기울였다.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입술이 닿는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빗소리도 창밖의 불빛도 주차된 차들의 실루엣도 오직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나와 민준의 숨결과 온기만이 남아 있었다. 입술이 떨어지고 나서야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는 눈을 감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고 나는 그대로 고개를 기댔다. 이제 어떻게 해? 내가 조용히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분명한 것 같아. 나 지금 널 보내고 싶지 않아.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차 안의 습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죄책감도 책임도 사라진 듯 느껴졌다. 아침이 오는 게 기다려진다니 참 오랜만이었다. 늘 그래왔듯 익숙한 습관처럼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고 화면에는 그 번호로부터 도착한 단문 하나가 떠 있었다. 잘 잤어. 이 문장이 가져다주는 감각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안부를 묻는 인사일 뿐인데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말로 도착하는 그의 문자 하나에 나는 하루의 중심을 잡는 기분이었다. 심장이 한 박자 빨리 뛰고 아무 의미 없는 문장을 읽고 또 읽었다. 그는 늘 그랬다. 무심한 듯 자상하게 특별하지 않게 특별한 말을 건넸고 나는 매번 그 말에 마음이 기울었다. 아직 답장을 쓰지 못한 채로 화장대 앞에 앉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지만 어딘가 부드러워 보였다. 눈 밑 다크서클도 덜했고 입술 끝은 조금 올라가 있었으며 볼은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다. 손가락으로 볼을 문지르며 어제의 감촉을 떠올리려는 나를 보며 피식 웃음이 났다. 지나치게 들뜨지 말자. 현실은 어제 그대로야. 속으로 타이르면서도 손은 어느새 카메라를 향하고 있었다. 사진 한 장 꼭 보내고 싶었던 무언가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괜히 셔터를 눌렀다.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러워 보이게 미소를 짓고 머리카락을 넘겼다가 다시 내리고 가볍게 입꼬리를 들어 올렸다. 곧 메시지가 하나 더 도착했다.
오늘은 좀 피곤해 보여. 커피 마셨어. 그는 언제나 한 발 먼저 다가왔다. 사진을 보냈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봤다는 듯 반응하는 그의 센스는 언제나 나를 무너뜨렸다. 아니, 지금 내리러 가려던 참이야. 나는 짧게 답장을 보내고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순간부터 이미 오늘의 대화가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나는 주변의 소음 속에서도 오직 그와의 문장만을 곱씹고 있었다. 오늘 점심시간 어때? 그냥 얼굴만 보자. 잠깐이라도. 내 얼굴 보면 피곤이 확 풀릴 것 같아. 거절하지 못할 말들이었다. 그를 향한 마음은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안 돼라는 말조차 내겐 부자연스러웠다. 오후가 되자 괜히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그가 좋아한다고 했던 조용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점심시간, 회사 근처 카페. 그는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들어가자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오늘따라 더 예쁘다. 별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야.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 웃는 게 많아졌거든. 그래, 회사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럴까. 회사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봐서 다행이야. 말끝마다 짓는 그의 웃음은 여전히 어릴 적 그 느낌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 눈꼬리가 먼저 웃고 입술이 따라 올라가는 방식도 상대를 안심시키듯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태도도 나는 도망치듯 시선을 돌리며 커피를 마셨다. 우린 지금 너무 많이 스며든 거 알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응, 나도 알아. 돌이키려 해도 더는 예전으로 못 돌아갈 것 같아. 그럼 우린 계속 이렇게.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지금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야. 나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렸다. 그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린 내 손을 그는 곧장 감싸 쥐었다. 따뜻한 그 감촉은 너무 익숙하고 동시에 너무 낯설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비가 내렸다. 어색함과 핑계 사이를 잇는 가장 적당한 조건이었다. 회의가 끝난 늦은 저녁,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는 로비에 먼저 나와 있었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뒤를 따랐다. 모래바람처럼 흩날리는 정적 속에서 우리의 발자국만이 호텔 복도를 따라 고요하게 쌓여갔다. 방 앞에 멈춰선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어깨를 기울였고 나는 숨을 들이켜며 문고리를 돌렸다. 열리는 문 안에서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듯 켜져 있던 탁상 스탠드 불빛이 낯설게 반가웠다. 들어올래? 그 한마디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에 젖은 옷깃을 털며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방 안은 두 사람의 체온만으로도 충분히 뜨거워졌다. 창문 너머 희미하게 번지는 간판 불빛이 침대 모서리를 비추고 있었다. 비닐 우산은 현관문 옆 구석에서 물기를 또르르 흘리고 있었고 우리는 한치 앞에 말도 없이 서로의 그림자를 마주 보았다. 방 따로 잡았을 줄 알았는데 그의 말에 나는 웃지 못했다. 우연이었어. 진짜로. 우리는 같은 테이블에서 저녁을 먹었고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은 층에서 내렸으며 지금은 같은 방 안에 있다. 침대에 걸쳐 앉은 나는 젖은 머리를 손으로 털었다. 그는 조용히 내 앞에 앉았고 방 안엔 스탠드 불빛 아래 숨소리만 남았다. 말이 필요 없는 밤이었다. 그의 손이 내 손등을 살짝 스쳤을 때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 손이 내 손을 조금 더 세게 쥐었을 때에도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진짜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럽고 또 어쩌면 간절해 보였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은 게 아니라 원했던 거야. 그 순간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입술이 내 입술을 덮었다. 단숨에 조심도 없이 부드럽지만 맹렬하게 손끝이 목덜미를 타고 어깨를 지나 셔츠의 단추를 스쳤다. 젖어 있던 옷감이 그의 손에 달라붙었고 우리의 숨결은 끊임없이 엉켰다. 그는 내 허리를 끌어안으며 침대 위로 밀어냈고 나는 힘없이 눕혀졌다. 이불 위로 덮치는 그의 무게는 묵직했고 동시에 따뜻했다. 하나만 약속해줘. 그가 속삭였다. 내일 아침에도 널 보고 싶어.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끌어안았다. 이 밤이 어디로 향할지 이미 너무나 분명했던 것 같다.
지연아, 물 좀 줄래? 남편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얼른 표정을 정리했다. 며칠 전 여관방의 공기처럼 아직도 피부 어딘가에 남아있는 감촉이 자꾸만 현실과 어긋난다. 물컵을 들고 거실로 가는 발걸음마다 귓가에는 다른 이름이, 다른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현수야. 그날 밤, 방 안에 울려 퍼졌던 낮은 숨소리. 그가 내 이름을 부르며 속삭이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했다. 나는 고개를 흔들며 잊어보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다. 남편은 내게서 컵을 받아들고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오늘 좀 피곤해 보인다. 잠을 잘 못 잤어. 나는 짧게 웃었다. 조금. 꿈을 꿨어. 지저분한 꿈. 그 말에 남편은 어깨를 으쓱이며 소파에 기대었다. 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옆에 앉았지만 그의 팔이 내 어깨에 닿는 순간 몸이 반사적으로 굳어졌다. 익숙한 온도인데도 어쩐지 낯설었다. 그가 보는 TV 화면, 속 인물들이 빠르게 움직였고 나는 그 틈에 몰래 시선을 거실 창문 밖으로 던졌다. 비는 그쳤지만 유리창엔 아직 물자국이 남아 있었고 마치 그날 방 안을 비추던 창처럼 흐릿한 흔적만 남았다. 밤이 깊어지고 남편은 먼저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나는 분명히 나인데 어느 부분은 처음 보는 여자 같았다. 입술의 선이 희미하게 다르고 눈가에 남은 그림자는 평소보다 훨씬 짙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혼잣말처럼 내뱉은 질문에 대답할 사람은 없었다. 다만 어깨에 얹힌 체온, 목덜미에 닿았던 입술, 이마에 내려앉았던 그 사람의 손길이 아직도 내 안 어딘가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만이 분명했다. 샤워기에서 뜨거운 물을 틀었다. 젖은 타일 위로 발을 내딛는 순간 그날의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침대 조명, 그의 눈동자, 입술, 그리고 그가 내게 했던 말. 내일도 보고 싶어. 물로 온몸을 닦아내면서도 그 말만은 지워지지 않았다. 심지어 지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스치고 지나갔다. 몸을 닦고 나와 침실에 들어섰을 때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 조심스레 누웠다. 하지만 눈을 감자마자 또다시 맴도는 이름. 현수. 그 이름이 내 귓가에서 몇 번이고 속삭여졌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무엇 하나 설명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아야 하는 밤이었다. 그러나 나조차 모르게 내 안에 이미 새겨진 그 사람의 이름. 그건 꿈도 착각도 일탈도 아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흩어진 크레파스 옆으로 아이가 그린 종이가 몇 장 놓여 있었다. 나는 물컵을 놓으려다 문득 멈췄다. 종이 위에 그려진 사람들 분명 우리 가족이 맞았다. 네모난 얼굴의 아빠, 머리가 긴 엄마, 그리고 아이 자신. 그런데 오른쪽 끝에 낯선 남자의 얼굴이 하나 더 그려져 있었다. 짙은 눈썹과 밝은 미소, 옷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현수 아저씨.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끝이 떨렸고 그 그림을 얼른 접으려는 순간이었다. 뒤에서 남편이 다가와 무심히 물었다. 그림 봐. 재밌게 그렸네. 근데 이 사람 누구야?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애써 웃으며 대답을 얼버무렸다. 아, 아마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나 봐. 요즘 바뀐다고 했거든. 남편은 고개를 갸웃하다 말고 소파에 털썩 앉았다. 현수. 이름이 흔하긴 하지 근데 그림에 왜 꼭 우리 옆에 그려놨대. 그 말에 나도 웃음을 지으며 종이를 슬쩍 뒤집었다. 하지만 손등에 식은땀이 맺히는 걸 감출 순 없었다. 그 이름을 아이 앞에서 부른 적은 없었다. 그림 속 남자의 웃는 얼굴은 너무나 정확했다. 내 핸드폰 속 그와 찍은 셀카 속 미소와 정확히 겹쳐졌기 때문이다. 밤이 되자 나는 혼자 안방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을 켜고 사진첩을 열었다. 크롤을 내리다가 삭제하지 못한 폴더 하나를 열었다. 캡처 새벽 2시 14분 오늘 하루도 널 생각하며 잠들게 되겠지. 그 메시지와 함께 창가에 기대선 그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 지우려다 손가락이 멈췄다.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그대로 폰을 뒤집었다. 빛이 꺼진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이
방금 전 아이가 그려놓은 엄마보다 더 낯설어 보였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 남편은 늦은 회식으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조용히 핸드폰을 들었다. 그의 이름 아래 차단된 번호입니다라는 문구가 화면 한가운데 희미하게 떴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멈칫거리다 어느새 설정창을 눌렀다. 차단 해제. 딱 세 음절 하지만 그 클릭음은 마음속에서 무너지는 마지막 다짐 같았다. 몇 분 후 현수에게 메시지가 왔다. 오늘 딱 한 번만. 얼굴만 보면 바로 돌아갈게. 나는 숨을 들이쉬며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잠깐이라면 괜찮아. 그와 마주한 건 한적한 신도시 외곽의 작은 카페였다. 창문 너머 불빛은 흐릿했고 테이블 사이사이도 일부러 널찍이 띄워져 있었다. 현수는 내가 도착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내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보고 싶었어. 그 말은 마치 미리 준비된 대사처럼 튀어나왔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나는 매일 다짐했어. 오늘까지만 하자고. 그런데 너를 다시 못 보는 게 더 힘들더라. 나는 고개를 떨구며 커피잔을 감싸쥐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그의 손이 내 손등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다. 따뜻했다. 그 온기는 이성보다 빠르게 나를 무너뜨렸다. 가까워지는 숨결, 너무 익숙한 향기. 나는 말없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고 서로의 눈동자가 맞닿은 순간 그 어떤 변명도 더는 필요하지 않았다. 사람은 다짐보다 외로움에 먼저 무너진다. 돌아오는 택시 안, 나는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창밖엔 여전히 어두운 밤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의 집 앞에 다다랐을 땐 어느새 두 손이 다시 맞잡혀 있었다. 카페를 나서자 늦은 밤 공기가 얼굴을 파고들었다. 도로 건너의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고 정류장 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나는 무심히 핸드백을 여미며 뒤를 돌아보았다. 현수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고 내가 타고 갈 버스의 방향이 아닌 자신의 차가 세워진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럼 나 먼저 갈게. 애써 담담하게 말하며 뒷걸음질 치는 순간 그가 조용히 내 손목을 붙잡았다. 힘을 주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손을 뿌리칠 수 없었고 걸음을 떼는 데에 그만 멈칫하고 말았다. 가지마.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심장을 쿡 찌르는 듯 아팠다. 나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를 마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반쯤 그의 얼굴을 가렸고 그 그림자 속에서 눈빛만이 유독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현수야,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지금도 이미 너무...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너를 이렇게 보내면 정말 다시 못 볼 것 같아서. 그래도 아니, 그냥 한 번만, 정말 잠깐이면 돼. 말없이 있어도 되니까. 그냥 내 옆에 한 번만 더.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눈을 마주친 채 시간이 잠시 정지된 듯 흐르지 않았고 그가 조용히 내 손을 이끌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걸음을 나는 막지 않았다. 검은 SUV 차량 옆에 다다랐을 때 현수는 뒷좌석 문을 열었다. 누가 봐도 너무 깊은 곳은 아니었지만 누군가 일부러 찾아오지 않는 한 절대 이 구석까지 시선이 닿을 일은 없을 자리.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우리 둘 사이의 공간도 단절되었다. 차 안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고 에어컨도 꺼진 채였지만 누적된 온기 때문에 금세 숨이 막힐 듯했다. 미안해. 이런 자리가 불편하면 바로 나갈게. 현수는 말하면서도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니, 불편하지 않아. 그냥 이상한 거지. 이렇게 익숙해져 버린 우리 사이가. 익숙해진 게 잘못일까? 너랑 나, 둘 다 누군가에게는 충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런 감정을 가진 게 죄라면 나는 기꺼이 죄인이 될래.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짧은 숨이 섞이는 거리. 그가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조금 전의 말과는 달리 이제는 손끝에 힘이 있었다. 나는 사실 너랑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
어느 날 너랑 있었던 시간이 다 꿈처럼 느껴졌거든. 그런데 내가 웃을 때 내 심장이 아직도 너한테 반응하는 거 보니까 도망쳤던 건 나였구나 싶었어. 현수는 조용히 내 손을 이끌어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고 그가 내 이마에 입을 맞추는 순간 나는 눈을 감으며 그 미세한 떨림을 숨도 쉬지 않은 채 느꼈다. 그 다음은 자연스러웠다. 입술이 닿는 그 순간을 그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손이 뺨을 감싸고 내 입술을 천천히 밀어붙이는 동안 나는 조용히 그 품 안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 작은 차 안에서 우리는 몇 분 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서로의 체온만을 확인했다. 키스는 짧지 않았고 숨이 차오를 때마다 다시 입술을 부딪히며 무언의 대답을 주고받았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차 안 유리에는 흐린 입김과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자리를 정돈하며 말했다. 이제 그만 가야겠다. 더 있으면 나 정말 못 돌아갈 것 같아.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만큼은 붙잡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또 보고 싶을 거야. 나도 아마 그럴 거야. 하지만 오늘 밤은 여기까지만. 그 말을 남긴 채 나는 조용히 차에서 내렸다. 조금 전까지 우리가 앉아있던 자리의 온기는 여전히 손끝에 남아 있었고 나는 혼자 걸어가는 내내 입술이, 이마가, 뺨이 어쩐지 타오르는 듯 뜨거웠다. 남편은 예고 없이 돌아왔다. 출장은 내일까지라고 했기에 나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그의 발소리에 놀라 현관을 바라보았다. 오늘 회의가 취소돼서 일찍 왔어. 놀랐지? 그는 밝게 웃으며 양손에 치킨 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웃어 보였지만 나는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다행히 아무 말도 아무 의심도 없었다. 그는 늘 그렇듯 익숙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 TV를 켰고 나는 부엌에 서서 젓가락을 꺼내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조금만 더 늦게 왔더라면, 오늘 하루만, 아니 몇 시간만 더 늦게 왔더라면 그 마음이 자꾸만 날카로워져서 젓가락을 쥔 손이 자꾸 미끄러졌다. 요즘 많이 피곤했지.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 남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전혀 모른다는 듯 말했지만 그 시선은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어쩐지 잠시 머뭇거리다 나를 스쳐 지나갔다. 아니야, 그냥 요즘 잠을 좀 못 잤어.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꺼낼 수 없었다. 아니, 꺼낼 용기가 없었다. 밤이 깊고 남편은 거실에서 피곤한 듯 먼저 잠이 들었다. 나는 혼자 안방 욕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다. 화장을 지우는 손이 천천히 눈가를 훑을 때 붉게 물든 입술 자국이 그대로 떠올랐다. 거울 속 내가 너무 낯설었다. 말하지 않았지만 들킨 기분. 모른 척하고 있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듯한 공기.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는 순간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덜컥 겁이 났다. 감정은 들키지 않아도 드러나고 그 흔적은 이렇게 혼자일 때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는 걸 알았다. 춥다는 예보는 있었지만 코끝을 찌르는 바람은 예상보다 날카로웠다. 겨울의 초입, 마지막 단풍들이 어설픈 색으로 바닥을 메우고 있었다. 나는 패딩 안쪽으로 손을 깊숙이 찔러 넣은 채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다. 도착했다는 메시지는 10분 전에 왔지만 나서기가 싫었다. 아니, 지금 이 감정을 확신으로 바꾸는 일이 두려웠다. 많이 기다렸어. 내가 한 발 내딛었을 때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역시나 부드러운 목소리.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얇은 코트를 입은 그 남자의 어깨 위로 가로등 불빛이 부서지며 반짝였다. 아니야, 나도 지금 막 왔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서로의 눈이 오래 닿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긴장한 채 입술을 깨물었다. 오늘은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퍼져 있었다. 하지만 입을 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심장은 자꾸만 늦은 선택을 후회하듯 서둘러 뛰고 있었다. 무슨 말이든 들어줄게. 오늘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을게. 그가 먼저 그렇게 말했다. 그 한마디에 오히려 목이 막혀버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이 사람도 상처받고
나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방식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서로에게 가장 잔인한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채 만났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내가 꺼낸 말은 그 한마디였다. 그보다 더 길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았다. 눈물이 먼저 나올 것만 같았고 나조차 이 결정을 되돌릴까봐 겁이 났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엔 실망도 분노도 미련도 없었고 오직 단 하나의 감정만이 가라앉은 채 맴돌고 있었다. 사랑. 어느새 너무 무거워져 버린 우리 둘 사이의 그 말. 그 말 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응.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왜 해? 안 하면 더 아플까 봐.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그저 떨릴 뿐이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한 걸음 떨어진 곳에 멈췄다. 우리는 가까이 있고도 너무 멀었다. 하나만 물어봐도 돼. 응. 그때 영화관에서 내가 먼저 내 손 잡았잖아. 그게 후회돼.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후회라는 단어를 쉽게 꺼낼 수 없을 만큼 그날의 내 감정은 생생했고 간절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대신 고개를 숙였고 그는 그걸 대답으로 받아들였다. 알겠어. 그럼 나도 한 가지만 말할게. 응. 사랑해. 그 말은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가볍게 돌아설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는 끝내 그 말을 했다. 그 순간 나의 눈동자는 바람보다 더 먼저 흔들렸고 마지막까지 버티던 무언가가 안에서 부서졌다. 그가 나를 안지도 키스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 하나로 모든 감정이 몸 안에서 터졌다. 나는 다시 그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그 말을 남긴 그 자리에 그를 남기고 돌아섰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때리는 것도 뒤에서 들려오는 발걸음이 따라오지 않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다. 뒤를 돌아볼 용기도 다시 잡아달라고 말할 자격도 나는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았다. 바로 그 말, 사랑해라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정지시킨 채 바람 속에서 멈춰 있었다. 식탁 위로 부스러진 식빵 조각이 하나둘씩 떨어져 있었고 전날 밤 남편이 다녀간 흔적이라고는 컵받침에 남은 커피 자국뿐이었다. 나는 익숙한 동작으로 잼을 바르며 손끝을 움직였지만 그 움직임은 마치 누군가가 정해놓은 각본을 따라가는 배우처럼 기계적이었고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 숨소리마저도 낯설게 들렸다. 오늘 저녁엔 들어올 거야?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 알고 있었기에 더 묻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신문에서 시선을 떼지도 않은 채 글쎄 회식이 있을 수도 있지 하고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며 눈앞에 노인잼 바른 식빵을 더듬듯 들었다. 무언가를 씹고는 있었지만 그 맛은 무미했고 목구멍은 먹먹했고 그가 앉아있던 자리는 차갑기만 했다. 식사를 마친 그는 늘 그렇듯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고 양복 재킷을 걸치며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정리하다 말고 나를 힐끔 돌아보았지만 그 눈빛의 내정도 의심도 심지어 무관심도 담겨 있지 않았고 나는 그 공허함에 왠지 모르게 더 마음이 식어갔다. 다녀올게. 그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다가 나는 한참을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식어가는 걸 보며 천천히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면 아직도 저장된 그 사람의 이름, 그 메시지 목록, 그 마지막 잘자가 그대로 있었고 나는 무의식 중에 메시지 입력창을 열었다가 손가락을 멈췄다. 잘 지내? 지우고 다시 어제 그 카페 기억나? 또 지우고 결국 그냥 보고 싶어. 라고 적었지만 전송 버튼 앞에서 다시 손가락을 떼고 말았다. 마음은 이미 여러 번 그를 향해 달려갔지만 현실은 이렇게 늘 그를 지우는 쪽이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식탁 위 잼 뚜껑을 닫고 식빵 봉지를 정리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하지만 일상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남아있기나 한 걸까. 그의 뒷모습도 그의 말투도 그의 식사 속도조차 더 이상 내 감정을 흔들지 않았고
나는 그런 나 자신이 가장 낯설었다. 그날 이후 그 사람과 나눈 대화는 전부 삭제했지만 그의 말투는 문득문득 내 속에서 살아 움직였고 그가 보냈던 사진 속 햇살이나 거리의 분위기마저도 내 시야를 잠식해왔다. 남편이 아닌 그 사람의 미소가, 그의 말버릇이, 심지어 그의 조용한 한숨까지 내 오늘을 침범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무섭고 슬프고 참담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가 없는 부엌과 거실 그리고 침실을 매일 정리하며 이 모든 감정을 혼자만의 질서로 눌러 담아냈다. 그저 조용히 들키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그러면서도 가끔 정말 아주 가끔 그가 다시 메시지를 보내오진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은 채 핸드폰을 몇 번이고 확인하고는 지친 듯 한숨을 내쉬곤 했다. 결국 나는 지금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남긴 공허함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사진첩 속 오래된 인화지들이 한 장씩 떨어져 나가는 소리만이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벌써 몇 해 전의 장면인데도 사진 속 웃음은 여전히 선명했고 나는 그 중 한 장 앞에서 손을 멈췄다. 익숙한 풍경, 낯선 듯 친숙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그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 믿었고 그 다음엔 잠깐의 흔들림이라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이제와 되돌아보니 그 감정은 너무 깊고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 함께한 시간보다 함께하지 못한 시간에 더 많이 그를 떠올렸고 그래서일까 사진을 쥔 손끝이 자꾸만 떨렸다. 스쳐간 감정이라 하기엔 여전히 그의 이름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핸드폰을 바꾸고 번호를 지우고 메시지를 모두 삭제한 지 오래지만 어떤 노래 한 구절이나 거리에서 풍겨오는 익숙한 향기, 심지어 어느 드라마 속 대사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질 것처럼 휘청였다. 그땐 왜 그랬을까? 내가 한 말인지 그가 했던 말인지 모를 혼잣말이 입에서 흘러나왔고 정리하던 앨범을 덮으려다 다시 펼치기를 반복하다. 결국 그 사진 한 장만 조심스레 책상 서랍 속으로 따로 옮겼다. 이미 늦었고 이미 끝났고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그 관계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뜨겁게 타올랐는지 이제 와선 굳이 설명할 이유도 이해받을 방법도 없다는 것도 안다. 괜찮아졌어. 말해보지만 그 말은 여전히 입안에서만 맴돌 뿐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한 채 공중에 흩어졌다. 그래도 나는 그때의 나를 부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후회했고 그토록 미련 남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것도 지금의 나를 살아가게 해주는 한 부분이니까. 사진 속 그의 미소는 이제 내 앞에 없지만 그 웃음이 담긴 계절만은 내 마음 속 어딘가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